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짝인다. 여러분은 과거 학교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던 프로 스포츠 마크 기억하시나요? 소위 메이커를 사기엔 부담스러워 다양한 작아, 짝퉁의 거리를 가득 메우던 시절, 나이스와 프로 스포츠는 길거리표, 작아 브랜드의 대명사였죠. 또 번화가마다 복사 테이프를 파는 리어카를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요. 소위 길보드 차트라 불리우며 리어카 테이프 판매 순위가 유행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짝퉁이 만연하던 사회상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개념이 정립되고 IMF 이후 한국 사회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사라진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류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위치가 되고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은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한식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첫손으로 꼽는 한국의 자랑거리이자 고유 문화로 각광받아 왔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외에서 가짜 한식 때문에 황당한 해프닝을 겪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김치, 삼계탕, 삼겹살, 불고기.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는 것들이죠. 그런데 기분 나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미세먼지로 한국을 오염시키는 나라에서 번번이 한식 공정을 시도하다 망신당하는 음식이라는 점. 정작 해외에선 한국 식당 간판을 걸고 어떻게든 한식처럼 보이려고 애쓴다는 점이죠. 프랑스 출신 끌라아 씨의 이야기예요. 난 한국에 있는 동안 한정식이나 갈비, 불고기를 주문하면 테이블을 꽉꽉 채우는 수많은 반찬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고소하고 오묘한 맛의 삼겹살을 쌈장을 넣고 밥과 함께 싸서 먹는 느낌은 잊지 못할 그리움으로 남아있죠. 프랑스에 돌아온 후 어느 날 한류에 푹 빠진 친구가 새로 발견한 한국 식당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한국 출신 셰프가 요리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요. 한식이 그리웠던 나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메뉴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오페라 지구의 한식당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긴 했지만요. 추천 메뉴는 김치 불고기와 볶음 불고기, 세트 음료는 우롱차, 뭔가 석연치 않은 조합.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오홀랄라. 김치 불고기는 고기를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잘라서 기름에 볶고 그 위에 고추장 같은 걸 발라놓은 무언가였고요. 확실한 건 불고기도 김치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기를 기름으로 볶아서 느끼한 냄새와 기름이 흥건한 볶음 불고기. 단맛과 짠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의 한국 불고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었죠.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거 한국에 없어. 이거 한식 아니야. 그 바람에 친구와 화를 내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한국 식당을 수소문해서 진짜 한정식을 맛보여주자 친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내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괴식을 만든 사람은 중국인이었지 뭐예요? 얼마 전까지는 중국 요리 중심 아시안 레스토랑이었고요. 한국에서 먹은 음식의 맛을 기억하는 내겐 당연히 흉내만 낸 가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든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처럼 여기서도 부담 없이 먹고 싶을 뿐이었다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저런 가짜 한식을 먹고 나서 한식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스럽네요.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식 카페와 한식당도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 한국 식당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그동안 물가가 높기로 소문난 유럽에서도 한국 식당은 가격대가 높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대부분 재료를 들여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최근엔 재료를 공수하는데 훨씬 용이해졌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먹던 가격 생각하면 눈이 튀어나오죠. 그런 한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하는 가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지만요. 문제는 경험담처럼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일부는 진짜 한국인이지만 저가 한식당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요리하거나 간혹 인도나 동남아시아, 동유럽 출신들도 있죠. 물론 제대로 만든 한식을 외국인들이 해외에서도 부담 없이 즐기게 된다면 당연히 반가운 일이지만요. 문제는 기름지고 자극적이라 담백하면서도 여러 양념이 섞여 서로의 맛을 끌어내주는 한식만의 복잡 미묘한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모양만 대충 비슷한 북적불명의 무언가를 먹게 된다는 것. 퓨전 스타일로 응용한 한식도 아니고 아예 원형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식의 맛을 잘못 알게 되고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 되는 일이 우려되는 현실이죠. 그동안 김치가 파워 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우겨대면서 김치 공정을 시도하다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한복과 한옥 공정을 시도하다 웃음거리가 되길 반복해온 그들이지만요. 얼마 전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삼겹살 구이가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했고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 중 하나라는 정신 가출한 주장. 이 뭔 개소리야! 물론 이런 멍멍이 풀 뜯어먹는 소리에 외국인들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고 있지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에서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파리 외곽에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갔을 때 마치 양꼬치처럼 구워놓은 고기를 한국 삼겹살이라며 팔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쌈장을 찍어 상추쌈을 먹던 생각이 나서 쌈장과 상추는 없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무리 봐도 중국인 같은 종업원이 한국에 가면 그렇게 먹는 사람 없어요. 이러지 뭐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다고 말했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중얼거리며 가버렸어요. 몇 달 후 그 식당은 딤섬과 춤권을 파는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베를린의 어떤 한국 식당에서 아시아의 대통합을 목격했죠. 고춧가루가 잔뜩 뿌려진 김밥에 잘게 썬 마늘 토핑, 비빔밥 위에는 김치, 단무지, 자차이가 나란히 올라간 모습, 게다가 세트 음료는 망고 라시, 한중일 세 나라의 인도까지 합쳐진 위아 더 월드. 독일 사람들이 저딴 걸 한식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라고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제네바에서도 한식은 스위스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긴 어렵죠. 한국처럼 음식 몇 가지 주문하면 100 스위스 프랑을 훌쩍 넘으니까요. 그래서 제네바에 새로 오픈한 한국 식당이 무척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죠.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먹었던 생각이 나서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더니 색깔만 비슷하고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느끼하고 괴상한 맛, 너무 이상해서 셰프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어설프게 한국 사람 흉내 내던 중국인이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했어요. 한국에서 배워왔다며 푸드트럭으로 김치 버거를 팔던 인도인이 있었어. 칠리 소스 같은 맛에 잘게 자른 고추. 난 그게 김치의 맛인 줄 알았지. 친구와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놈 만나기만 해봐. 입속에 김치를 한가득 쳐넣을 거야. 갈수록 한국 문화와 한식에 열광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분명 뿌듯한 일이지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 갑자기 한식으로 둔갑하고 짜가가 판을 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이제는 세계 속에 우뚝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모습과 함께 세계인들 마음속에 스며드는 진정한 한식의 맛,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정말 소중한 재산일 거예요. 네, 얼마 전 프랑스에 있는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한류 붐에 편승한 저가형 한식당에 간 해프닝을 듣고 흐름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유럽에서 족보 없는 한식당을 차리는 왕서방들, 과거 일식이 한창 유행할 때 짝퉁 일식 만들던 사람들, 한류와 함께 슬그머니 업종을 바꿔왔다는 이야기, 한식, 한국, 김치 강조하면서 중국 음식 끼워 판다는 이야기가 기사화되기도 했죠. 요즘 파리에 일본 야키니쿠 식당들이 슬그머니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붙여놓고 코리안 바베큐로 슬쩍 간판을 고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짜가가 판을 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한식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요. 결국은 한국의 위상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지금 한국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나날이 폭증하는 추세. 진짜 한국의 맛을 아는 이들이 갈수록 흔해질 수밖에 없죠. 가끔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만 이제까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수록 짜가인 이상 진정한 한국의 맛을 흔들지 못할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